사소한 신문지 요금조차 한 번 밀린 적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여 두 딸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카페 창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대형 카페를 운영하면 그만큼 수익도 크겠다는 생각에 덜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손님도 많았고 카페 사장도 장사가 잘 된다며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인수한 카페는 인수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매수한 고객들이었고 매출 장부 또한 거짓으로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서 따졌지만 문제없다고 당당히 소리치더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열심히 카페를 홍보하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카페를 운영해 갔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을 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카페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무리해서 시작했던 탓일까요?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주고 대출금 갚으니 남는 게 없더군요. 저 이래봬도 가계부를 참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계부를 써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연체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출받아 대출을 갚는 생활이 이어졌고 꾸역꾸역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빚은 빚을 낳는다더니 무섭게 대출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찰나 법원의 개인회생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는 조곤조곤하게 제도를 설명해 주었고 제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지난 세월이 떠올라 울컥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데 늘어나는 금액 없이 고정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빚을 져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신용회복 신청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집과 차를 모두 다 팔고 시어머니까지 5 식구가 15평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2년쯤 후에 수원에 LH 임대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재산은 보증금 1,700만 원이 다였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아 어찌저찌 이사를 갔습니다. 10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내 집 한번 마련해보자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흔한 외식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좀 숨돌릴만하다 싶으니까 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저찌 신용회복 완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남몰래 엉엉 울기도 했네요. 드디어 살던 아파트가 공공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서를 쓰는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한 것이 남편한테 못내 미안했는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를 이렇게 증명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도 해냈으니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절망스럽더라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빚으로 인해 힘든 모든 이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으니까요.